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타식성 작물의 육종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식성은 자식성의 어떻게 보면 반대, 다른 형태죠. 그죠? 자식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A라는 품종에서 여기에서 종자가 몇천 개, 여기 암수가 다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자체 내에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 오픈되지 않는 표와 수정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요거 반면에 옥수수를 예를 들었죠. 콘 같은 경우에는 어땠다? 예, 타슬링이라고 위에 수술이 위에 있고 암술이 이렇게 우리가 일명정의하는 이 옥수수 먹는 부위 실 있잖아요. 수염, 이게 암술이다. 그래서 요렇게 떨어져 내려온다. 그죠? 네. 그런데 여기 타이밍이 안 맞다. 여기에 3일에서 한 5일 정도 먼저 피기 때문에 암수라서 하고 타이밍이 안 맞아서 다른 꽃가루가 요래 날려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게 타식성이다. 그러면 타식성 작물의 이제 집단의 유전적 특성은 뭐냐면 건교약세, 소위 자식얄세라는 말을 쓰고 이것은 잡종강세란 말하고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죠. 우리가 F1 잡종을 종자를 써라. 그러면은 종자가 굵고 병의 충동에도 강하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원래 P가 A, B였던 거 개별을 해서 난 C가 났다는 거죠. 그러면 요 C만 갖고 쪽쪽쪽쪽쪽 다 심으면 요것은 어때요? 완전히 형질이 다른 거하고 교배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C가 난 거죠. 요건 아주 힘이 센 거예요. 아주 우성 또는 우량 형질을 많이 갖고 있는데 반면에 요게 이제 A하고 B하고 교배를 했는데 또다시 여기 A하고 교배를 한번 했다라든지 아니면 B하고 했다든지 아니면 A만 하고 뭐 A1 하나 A2 비슷한 행지를 가진 이런 것들이 교배를 했을 시는 이 근친 가까운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어때요? 한 4촌, 6촌, 8촌 정도 이내에 하면은 근친 상관이죠. 신라가 진골 귀족과 성골 귀족이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성골끼리 결혼을 하다 보니까 왕족끼리만 결혼을 했죠. 그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 어디 약해지고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진골 체제로 갔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성 작물이 인위적 자식, 근친 교배시 생육이 빈약하거나 생산성이 저하되는 거예요. 키가 적거나 잎이 적게 달리거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수량도 저하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형접합제가 동형접합제로 되고 다른 행질, 다른 접합제가 하나의 같은 행질 접합제로 되고 이형접합체의 열성유전자 분리가 일어나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이형접합체인데 유전자가 이형이면 다른 형태의 접합체이기 때문에 우성의 형질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열성유전자가 분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린다. 그죠? 그래서 근친상관, 근교상관은 약세를 나타낸다 하는 것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잡종강체는 뭐냐 하면 뭐 몇 번 얘기했죠. 옥수수 같은 경우 타식성 작물 근친개배로 약세화 식물체가 발생하는데 빈약한 자식 계통끼리 교배를 하는 경우 자 빈약한 그끼리 하더라도 여기 우성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잡종강세라는 것은 그죠. 자, 그 다음에 F1은 양천보다 왕성한 생육을 한다. 요 C는. 그 다음에 우성설이라는 것은 우성형질설이란 말이죠.
F1에 집적된 우성유전자 상호작용에 의해 잡종강세가 발현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초우성수는 뭐냐면 잡종강세 유전자가 이형 적합제로 되면서 공우성 유전자 연관 등에 의해서 잡종강세가 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잡종강세 유전자가 요게 이제 C에서 우성이 이제 유전자가 나타나는데 요게 이형 접합제 동행이 아니고 이형 접합제로 되면서 이제 공우성 함께 공이죠. 우성 유전자 관련 연관 등에 의해서 잡종강세가 발현되는 것을 초우성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육종에 있어서 타식성 작물의 육종 방법, 아까 옥수수 예를 들었죠. 저 멀리 2km 이상 떨어진 섬에서 해라 하는 얘기를 했죠. 집단 선발인 경우에는 집단은 여러 개를 이렇게 심어 놓고 여기서 새로운 것을 실렉션 하는 것을 선발이라 하죠. 집단 선발과 개통 집단 선발. 개통은 뭡니까? A라는 이런 행지를 가진 것, 수량이 많은 것, 키가 큰 것, 뭐 병해충에 강한 것 이런 거, B, C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개통이죠. 이 집단으로 있는 중에서 이렇게 특이한 행지를 내가 원하는 행지를 선발하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하면은 근교 약세를 방지한다. 앞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근친상관, 근교, 피가 비슷한 그끼리 교배를 하면 약세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 타식성으로 하기 때문에 방지가 된다. 그 다음 그래서 잡종 강세를 유지하고 타식성 작물의 타과 수분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순환 선발은 뭐냐 하면 우량 개체를 선발하고 상호 교배하여 집단 내 우량 유전자 빈도를 높인다. 요것을 이제 그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건데 우량 순환 선발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A, B, C, D 이렇게 쭉 심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한 이제 군락 내에서 한 포장 내에서 요 우량 개체를 A를 선발한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하고 또 B가 요렇게 생긴 우수하더라. 요 두 개끼리 이제 다시 재배를 하는 거죠. 재배를 해서 이러한 행질 유전자를 가진 것들이 다음 세대에 나타나면 요 집단 내에서 우량 행질 유전자를 계속 선발해 가는 거죠. 그러면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행질을 가진 유전자 빈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성 CD 하는 건 시들시들 한다고 표현하면 CD가 있으면 이런 애들은 이제 도태되는 거죠. 선발이 안 되는 거죠. 요것은 이제 단순 순환 선발하고 상호 순환 선발인데 단순 선발은 단순히 뭐 요걸 순차적으로 포장에 심어서 이렇게 실렉션 좋은 걸 실렉션 해내는 거고 상호 순환 선발은 뭐냐 하면 A, B, C, D 뭐 요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A, D하고 요렇게 비교해서 또 뭐 E, F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 요거하고 또 비교했을 때 어떤 거냐 해서 요렇게 우월한 것들을 요렇게 선발해내는 방법을 상호 순환 선발이라 한다. 그 다음에 합성 품종이라는 건 뭐냐면 품종을 합성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것은 여러 우량계통 격리 포장에서 자연이 또는 인공 수분으로 다교 교배가 일어나는 경우가 생긴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여기 이제 이렇게 포장이 이만한데 이렇게 이제 뭐 펜슬을 쳤던 뭐 하여튼 이렇게 블락을 해놨는데 이 꽃가루가 나는 이런 걸 심었고 여기는 이런 걸 심었고 이런 거는 이런 걸 여기는 다이아몬드 이런 걸 심었어요. 이렇게 심었는데 얘가 각각이 가지는 혈통이랄까 특징은 있다는 거죠. 있는데 요거 어떻게 보면 격리됐다고 하죠. 격리 따로 돼 있다, 좀 떨어져 있다고
가정하면 펜스를 치다 뭐 하여튼 중간 식물을 심어서 꽃가루가 잘 못 날아가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바람에 의해서 또는 다른 충돌에 의해서 이렇게 유전자가 막 섞이고 혼합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또 교배가 되기도 하고 그것을 이제 다하게 교배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합성 품종은 잡종 강세, 그리고 안정성, 최종 노력, 그 다음에 경비 절감, 영양 번식이 가능한 타시성 사료작물 같은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 일반 식용작물은 대체적으로 순수한 걸 말하죠. 예를 들어서 밥맛이 좋은 일미, 찰, 뭐 일미 또는 영호, 진미 하면은 그것만 딱 있어야 소비자들이 원하는데 다른 것들 소위 피가 섞인 거, 맛없는 것이 섞여 들어가면 아주 안 먹어요. 다른 것까지 판매를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사료작물은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고 가축이 먹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그 TDN이라고 Total Digestible Nutrient에서 가소와 양분 총량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프로테인, 그 단백질을 주로 말하죠. 그죠? 단백질을 말하는데 이것이 1차적으로 많아야 되죠. 그러면 이것이 성분 함량, 소위 식물체 내에서 퍼센테이지도 높아야 되고, 그리고 바이오매스라고 양이 이렇게 많아야 되죠. 이걸 바이오매스라 합니다. 생산량. 생산량이 많아야지 아무리 단백질 함량이 뭐 예를 들어서 60%는 존재 거의 못하지만 60%라고 하더라도 바이오매스가 시바르당 300평당 100kg 밖에 안 된다. 사료작물이. 그죠? 이것은 사료로서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자면 아주 인텐시브하게 먹이는 거, 뭐 조금만 먹이는 경우를 말하죠. 작은 동물에, 소동물에는 적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인 사료작물은 아니다. 그러면 단백질 함량이 뭐 한 20% 정도 돼도 된다. 하지만 수량은 요거 100kg인 반면에 한 2톤, 한 2000kg은 시바르당 생산이 돼야 바이오매스로 얘기입니다. 지상부생 건물종을 말하죠. 이 정도는 돼야 뭐 바이오매스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지. 보통 한 1000kg 이상은 다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거는 이제 단백질 함량으로 보면 200kg, 바이오매스가 1000kg일 때 20%면 200kg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얼마면 60kg 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섬유소도 많이 생산하고 TDN, 가소 양분 총량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의 사료작물에 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합성 품종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품종이 아니고 여러 개가 믹스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육종을 할 때 영양번식 작물이라는 게, 영양번식은 뭐냐 하면 예컨대 이런 겁니다. 고구마가 있다. 고구마는 그럼 어떻게 영양번식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잘라가 하느냐 그냥 잘라서 심으면 썩어버립니다. 자, 고구마를 우물 튼다 그러죠. 자, 이렇게 심어 놓고 아래쪽에 약간 따뜻하게 예를 들어서 해놓으면 비닐 온실 안에 이 고구마를 이렇게 심어 놓는다는, 심어 놓으면 싹이 트는 거죠. 이렇게 싹이 쭉 터요. 새싹이 나죠. 요 새싹 하나를 요렇게 세워서 심거나 비스듬히 심거나 좀 약간 눕혀서 심거나 이렇게 심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구마를 새싹을 심는 거죠. 새싹이라고 하면 뭐예요? 결국은 하나의 줄기잖아요. 줄기니까 이게 뭡니까? 영양, 요 안에 있는 양분이 있는 요 식물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걸 영양 번식을 한다. 근데 여기 이제 조금 그거 하면 어려우면 감자 같은 경우는 감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감자 눈이 요렇게 한 3cm 간격으로 요래 있으면 자, 감자 눈을 2개 내지 3개 정도씩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몇 등분 됩니까? 여기 뭐 한 등분,
두 등분, 세 등분, 한 개를 가지고 세 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군데 이렇게 심는 거죠. 생긴 건 이렇게 생겼겠죠. 뭐. 이렇게. 거의 이제 폭은 한 60cm 정도로 심고, 60에서 70cm 심고, 이제 요것을 조간이라 그러죠. 줄조자를 써서. 그리고 요 폭이와 폭이 간격은 25cm 정도씩 심습니다. 그러면 깊이는 감자를 어떻게 심느냐 하면, 이렇게 이제 두둑을 만들죠. 고랑이 있고, 두둑이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요즘 기계가 아주 좋은 게 나요. 손으로 하는데, 요렇게 생긴 기계가 있어요. 요렇게 해서, 또 위에는 요렇게 열적하죠. 그럼 고구마, 감자를 요렇게, 영양계, 쪼갠 거 있잖아요. 요걸 모종이라 그러는데, 딱 던져요. 요 밑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여기 손잡이가 딱 있어. 요 손잡이를 착, 이렇게 탁 위로 올리면, 잡으면 여기, 요 부분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요렇게 되어 있던 것들이 딱 벌어져요. 어떻게? 수직으로. 딱 벌어지면, 이 감자가 요렇게 남겠죠, 그죠? 남고, 그때 싹, 위로 당겨 올려버리면 됩니다. 뭐, 이게 참 아이디어 상품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파종을 하면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다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디어로 보면은 내가 볼 때는 한 20만 원 받아야 돼요, 하나. 왜냐하면 사람 손으로 하면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소위 쭈그리 앉아서 할머니께서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저녁에 너무 힘듭니다, 그죠? 서서, 그죠? 톡 던져놓고 손잡이만 탁 당기면 감자가 톡 심기죠, 그죠?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자, 그럼 감자를 이렇게 심었다, 그죠? 심어 놓으면 대체적으로 이제 그냥 일반 쟁기가리하고 로타리를 치고 그냥 이렇게 심는 방법도 이렇게 있다면 요 속에 이렇게 심기겠죠? 심지만 이게 비닐이 이제 멀칭, 검은 비닐로 보통 멀칭을 합니다. 왜 하냐면 잡초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잡초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심는데, 그러면 이게 싹이 이렇게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이게 안 덮고, 그러니까 이게 흙을 살짝 안 덮어 놓으면은 설치류들 여러 가지 뭐 지부터 시작하고 달라듭니다. 물론 여기 살충제하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소독 약제를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안 오긴 하지만, 이게 이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죠, 설치류들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렇게 안 덮어 놓으면은 이 흙이 비닐을 이렇게 제대로 그러니까 이쪽 요렇게 되면 이쪽이 묻어야 되는 흙을 요렇게 묻어 놔야 되잖아요. 아니면 고정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비닐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덮으면서 요게 감자도 제대로 덮이도록 하고, 요 위에 비닐이 날아가지 않게도 하는 그러한 방법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번식하는 것을 영양 번식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 작물에서, 그러니까 고구마하고 지금 감자를 봤잖아요. 그러면 과수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과수가 이렇게 감나무가 예를 들어서 있다. 여러분 단감 좋아하시나요? 그 단감 어디서 왔느냐 보면, 이 단감이라는 거 원래는 단감이 없었는데 우리가 육종을 한 거죠. 그러면 옛날에 야생하는 감은 어떠냐, 뿌리가 아주 튼튼한데 요 가지가 요만큼밖에 안 해요. 작아요. 그 다음에 감이 아주 작은 감, 소위 돌감이라고 그러죠. 감이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단감은 우리가 새로 실렉션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니 이렇게 커요. 크고 당도가 아주 높다는 거죠. 15브릭스까지 뭐 16브릭스까지 사과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작은 감은 또 먹으니까 떨다는 말 아십니까요? 떨다.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먹어. 그런데 얘는 병에는 안 걸려. 뿌리가 튼튼하거든요. 얘는 뿌리가 약해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이거 내 먹지도 않을 거 필요 없고 제거해버리고 이 단감을 여기서 달아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게 일단 여기 지우고 갑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접붙이기라는 게 있죠. 접이 뭐냐 하면 자 요렇게 원래 뜰감이 있었다. 뜰감 나무들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뿌리는 아주 스트롱합니다. 병충해 저항성도 강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단감이라는 이 묘목이 있다. 근데 얘는 이 뿌리가 약해요. 여기 이제 감은 크고 당도가 높은 게 많이 달리죠. 그래서 요 가지를 가을에 11월경에 또는 한 2월경에 요 가지를 자릅니다. 눈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눈이 있어요. 눈이 너무 큰데 뾰족 이렇게 눈이 있어요. 2 내지 3개 한 15cm 길이로 해서 자릅니다. 자르면 여기 이제 돌감이 직경이 한 2, 3cm 정도 되는 것들은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자르고 요 접수를 요것을 눈이 2개 있다면 여기다가 딱 붙이죠. 요렇게. 그래서 비닐로 챙챙 감아 놓으면 됩니다. 이러면 나중에 이거 지가 자라요. 그러면 한 2, 3년 되면 이렇게 된다 그러죠. 이게 뭐냐면 요 밑에 것을 소위 대목이라고, 대목. 위에 것을 접수 이렇게 말합니다. 대목과 접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소위 접붙이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2, 3년생 어린 걸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런 나무들이 많이 있다, 좀 큰 나무들이 있다 하면 여기다가 붙이고도 여기도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죠. 여러 군데. 그죠? 그러면 이미 큰 나무에 어느 정도 성목에 큰 나무에 붙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바로 그 다음에 수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접붙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붙일 때 밑에 대목에 대목이 대체로 크잖아요. 두껍잖아요. 직경이 크다는 거죠. 이렇게 뭐 한 2, 3cm 되면 이 접수는 한 1cm, 1.5cm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지를 잘랐기 때문에. 요 안 맞잖아요. 하고 안 맞는 것은 한쪽 면 푸른 척 요렇게 보면 요 피층 껍질이죠. 요 안에 보면 푸른색을 나타내는 부분이죠. 요 한쪽 면만 딱 맞춰주면은 요게 비닐을 딱 감싸 놓으면 잘 자랍니다. 식물은 참 특이하죠. 우리 동물은 어떻습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있다 하면 이제 자르고 아이고 다른 손가락이 이래 있으면 여기 와서 그냥 붙여놓고 비닐 감아 놓으면 삽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사람하고는 다르다. 물론 자기 조직에서 금방 떨어진 것을 이렇게 붙이면은 재생이 되죠. 그죠? 재생이 된다 할까 살아나죠. 하지만 식물하고 동물의 차이점은 그렇다, 전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영양번식 작물의 유전자 특성은 배수체가 많고 뿌림이 높고 영양번식자는 작물 많다. 그 다음 영양번식을 하고 유성생식이 동시에 일어난다. 유성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양계는 이형 접합성이 높다. 이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양번식 작물 6종법은 영양번식에 의해서 영양계 유전자형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다. 방금 말씀드린 단감의 유전자는 그대로 갖고 있고 고구마 감자 어디 갖고 지웠죠? 고구마도 그대로 그 유전자, 감자도 그대로 그 피를 가진 감자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영양계 선발을 통해서 새로운 품종을 육성할 수 있고 생장점의 무균 배양, 그러니까 균이 없는 배양을 통한 바이러스 소위 프리란 말을 쓰죠. 바이러스 프리 개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다 하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중에 관해서 공부를 하면은 그리고 이 번식, 종자, 종묘의 산업을 알면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자 종묘 산업이 실제 매출액으로 보면 어느 정도냐면 3조에서 한 5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만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걸 계산을 합니까? 계산은 간단합니다. 왜? 종자 사용량을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간단히 해볼까요? 그러면 좋다. 주곡은 어디서 한다 했나요? 주곡은 농촌진흥청 RDA에서 Rural Division of the Administration이죠. RDA. 에서 주로 하지만 나머지는 농우바이오라든지 종자, 종묘회사에서 한다면 외국의 신젠타 뭐 다른 회사 것들이 종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일본에서도 파프리카 종자부터 시작해서 뭐 딸기 오만 것 많이 들어오죠. 토마토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합치면은 한 5조 시장 사실은 가까이 된다는 거죠. 엄청납니다. 농업에 우리가 한 45조 정도 됩니다. 농업소득이 45조 정도인데 종자가 한 5조 정도 된다. 한 10%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 정도 되고 비료 농약이 몇 프로 되느냐. 요게 한 7%,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조, 4조 정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 그죠? 이 스마트 산업을 어떻게 농산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런 방법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